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단원 산업혁명의 전개에 대해서 선생님이 세계사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화면을 보고 읽으니까 부담스러워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생님이 옆모습으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다 유럽에서는 신항로 개척, 즉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했고, 또 중상주의 정책, 상업 행위를 경제의 중심으로 잡는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16세기 이후에는 시장이 넓어지고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는 기계의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수공업적인 생산체제가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된 영국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래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어 있었고 상공업이 순조롭게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식민지 쟁탈전에서 승리하여 넓은 시장을 확보하였고 석탄과 철광석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인클로저 운동으로 일터를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주로 바닷길을 통해서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의 국가들과 교역을 하기 시작하였죠. 그러던 중에 아메리카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면서 더 빨리 또 더 많은 배들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상주의 정책, 쉽게 말하자면은 물건을 싸게 들여오고 비싸게 팔수록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업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자, 경제적으로 발전시키자라는 정책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장이 넓어지고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즉 국내와 외국에서 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장이 넓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시기에 중요한 사실은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즉 수요와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8세기 말 영국에서는 이 수요량을 따라잡기 위해서, 즉 좀 더 많은 양의 물건을 해내기 위해서 기계를 발명시키고 또 기존의 기술을 혁신시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수공업적인 생산 체제가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자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조까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사회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국은 뭐 다른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서로 싸우거나 갈등이 심할 때에는 우리가 그 싸움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것에 신경 쓰기 어렵지만, 근데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즉 안정되었고 평화로울 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와 사회 안정이 중요한 배경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영국은 이미 상업과 공업 활동이 순조롭게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모직물 산업, 즉 양털을 깎아서 뭐 직물을 만드는 이런 산업이 발달해 왔었고, 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었죠. 뭐 양털을 깎아서 만든 생산자라든지 또 농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 있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생산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과 또 원료를 수입해 올 수 있는 식민지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뭐 전투를 통해서 이겨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리했었고, 네 번째는 증기기관을 사용할 때 또 우리가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때 주로 화력을 세게 하려면은 석탄을 많이 사용했었고, 또
뭐 철도라든지 뭐 기계를 만드는데 쓰이는 이제 철제들, 이제 철광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이런 천연 자원들이 영국에서 또 풍부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장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노동자가 필요한데 이런 노동자들을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구해야지만이 공장이 잘 돌아갈 텐데, 근데 농촌 지역에서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로 왔느냐? 도시로 왔다는 거죠. 즉 공장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 오게 되면서 이들을 좀 더 쉽게 고용하고 더 싼 가격으로 이제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제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은, 반대쪽 화면을 보고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다.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생산된 면직물은 모직물에 비해 가볍고 세탁이 간편하여 더운 지방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면직물은 소음을 틀어서 만드는 면으로 만들어진 옷을 뜻하고, 모직물은 양털을 깎아서 만드는 옷을 말하는 거죠. 영국은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존 케이가 나는 북을 발명한 후 실을 만드는 방적기와 옷감을 짜는 방직기가 발명되었습니다. 한편 제임스 와트는 기존의 증기기관을 개량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력을 대신할 새로운 동력이 되었고, 이후 면직물 공업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공업화를 촉진하였습니다. 교통과 통신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는 원료와 상품의 빠른 운송을 위하여 철도 건설에 힘썼습니다. 미국의 풀턴은 증기선을 만들었으며 모스는 유선 전신을, 벨은 전화를 발명하였습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시장이 확대되고 교육량이 증가하면서 산업의 발달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직물, 즉 양털로 된 옷은 입게 되면은 뭐 겨울에 따뜻할 때는 좋지만 더울 때 또 습할 때는 불편하잖아요. 어, 인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솜에서 이제 섬유를 뽑아낸 다음에 그걸 실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실과 날씨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직물을 만들죠.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 산업이 면직물 공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럽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이 유행하는 면직물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빨리 많이 만들어내서 많이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달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자, 이번에는 다시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산업혁명이 확산되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점차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습니다. 19세기 전반에는 프랑스, 벨기에, 미국 등으로, 19세기 후반에는 독일, 러시아, 일본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산업혁명은 각국의 역사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전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 공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한편 뒤늦게 산업혁명이 시작된 러시아와 일본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산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 이제 읽어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었고, 이 기술이 가까운 나라부터 먼 나라로 점차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영국이 있다라고 치면은 영국과 가까운 지역 하면은 프랑스가 있고 뭐 독일이 있고 네덜란드가 있고 이런 가까운 유럽 지역에서부터 나중에는 뭐 러시아, 저 멀리 일본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똑같이 그런 기술이 뭐 발전되고 적용되고 사회에 이제 이런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죠.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용어로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미국은 좀 뒤늦게 산업혁명이 이제 전해졌지만 또 이제 자원이 풍부하고 또 땅이 넓다 보니까
좀 뭐 철도를 부설하고 또 이제 중화공업 있죠. 뭐 철강, 뭐 석유화학, 자동차 공업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고 또 크게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뒤늦게 산업혁명이 시작된 러시아와 일본은 좀 더 강력하게 빠르게 산업혁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산업혁명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때부터 그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이 그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졌고 또 지금의 우리 삶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고 또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기존에 없었던 뭐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또 빈부 격차의 심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앞선 나라들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일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